네, 안녕하세요. 슈로더 투신운용의 박경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예고해드린 대로 농협은행 직원들을 위한 슈로더 라이브 웹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ESG 투자와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 기업 투자 전략입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주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슈로더 투신운용의 리테일 영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저희 슈로더 투신운용 사공창한 본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로더 투신 운용의 사공창한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그 세미나의 진행 순서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앞부분에서는 최근 들어서 특히 투자자들의 그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ESG 투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ESG 투자의 개념과 또 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그 투자와 자산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 세미나에서는 그 댓글창을 통해서 세미나 중간중간 저희가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창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께 드릴 사은품 신청하시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안내 들으시고 사은품 신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ESG 투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일상생활에 좀 ESG라는 단어가 좀 깊숙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과연 ESG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리고 ESG 투자가 왜 좋은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ESG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ESG는 영어 약자입니다. 그 E가 이제 그 환경을 의미하는 environment고요. S는 사회, society죠. 그리고 G는 governance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면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ESG 투자는 이 환경과 사회, 그 투자하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상당히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그 기준에 맞는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는 거고요. 이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 책임 투자가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 사회 책임 투자하고 좀 다른 부분은 그 이 ESG 투자는 사회 책임 투자보다는 좀 더 어떤 투자의 성과를 최적화시키는 그런 이 투자 성과를 강조합니다. 주된 투자 전략으로는 이제 그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을 배제하는 투자 배제, 그리고 운용 투자 프로세스에다가 ESG 기준을 다 녹여넣는 ESG 통합이 있고요. 이 ESG 투자 또는 지속가능 투자가 또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상당히 그 투자의 이점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하면 결국 수익을 잘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ESG 기준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 그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내구성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이 비재무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의 내구성, 소위 말해서 이해관계자들과의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매출이나 이익이 성장합니다. 이렇게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매출과 수익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주식의 성과에 있어서도 탁월한 초과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바로 이 지속가능 투자의 가장 큰 이점이고, 저희가 이제 오늘 그러한 지속가능 성장 기업 투자를 설명을 드리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 지속가능 투자의 이점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기업을 살펴보면 그 주변에 기업을 둘러싸고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일단은 환경도 이해관계자고요. 그리고 기업의 주주도 이해관계자고, 그리고 이제 기업을 둘러싸고 기업이 활동하는 그 사회가 다 이해관계자입니다. 사회 안에는 또 누가 있냐면 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고, 또 그 기업의 직원들이 있고, 납품을 하는 공급자, 그리고 규제당국, 정부가 있죠. 이들 모두하고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만 그 기업은 생존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속 가능성이 좋은 기업들은 이 오른쪽 그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요,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컨센서스 이익 전망을 대체로 항상 보면은 초과하는 그런 이익 실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초과하는 이익 성장을 했을 때 주식은 초과 성과로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장의 전망 컨센서스와 기업의 실제 이익 간의 차이를 긍정적 성장 갭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바로 그런 긍정적 성장 갭이 있는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고, 이것이 지속가능 투자의 가장 큰 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하실 내용이 있었죠? 먼저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넘어왔네요. 예. 예. 그러면 그 ESG 투자와 지속 가능 투자는 같은 의미라는 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비재무적인 요인에서 초과 성과의 기회를 찾는다는 점, 이게 그 지속 가능 투자의 가장 중요한 이점이라는 점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관심이 커져가는 ESG 투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좀 인기가 있는 투자 테마인지 좀 궁금한데요. 실제로 ESG 펀드에 좀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나요? 네. 예, 분명히 이 질문을 제가 듣기 위해서 잠깐 다시 돌아왔고요. 예. 네. 그 ESG 투자에 대한 어떤 실제 사람들의 관심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왼쪽 차트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어떤 이 단어를 검색하면 그 검색량에 대한 데이터가 집계가 되거든요. 이걸 이제 알려주는 게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 트렌드를 쳐보시면 그 안에서 어떤 단어에 대한 사람들의 검색량 추이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차트상에서 2016년부터 2017, 18년 그리고 올해 2021년까지 최근까지 보시면 이 ESG라는 단어에 대한 검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네. 최근 한 1, 2년 코로나로 우리가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동안 이게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ESG를 공부하면서 또 하나 알게 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세대 간의 어떤 그 인식의 차이가 많잖아요. 네. 그 오른쪽 차트 보시면 네. 이 세대별로도 ESG에 대한 관심이 달라요. 그래서 그 오른쪽 차트 맨 아래쪽에 검은색 실선으로 보이시는 게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하시는 지금 나이 든 한 5, 60대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관심도가 높지 않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어떤 밀레니얼 세대나 가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 X세대 보시면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ESG 관심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누구냐면 소위 2030 세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X세대가 한 40대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실제 가장 활발하게 소비나 어떤 이 생산,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업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관심도가 특히 ESG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는 상당히 앞으로도 중요하고요. 그러한 어떤 관심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사람들의 어떤 그 제품의 어떤 소비, 구매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밑에 옷하고 신발이 나오는데 이 왼쪽에 보이는 저 옷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의 네. 스냅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미 아시는군요. 네. 예,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아직 저도 이 티를 사보질 않아가지고요. 네. 왜 안 사셨어요? 예.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글쎄요, 가격이 예. 비싸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 스냅티가 저도 네. 처음 알았는데 한 30만 원 넘어갑니다. 근데 저런 거를 2030 젊은 세대들이 사요. 소득이 높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왜 사느냐 물어보면 이 옷을 페트병을 가공한 원단, 신칠라라는 그런 재활용 원단으로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네. 바로 거기에 우리 젊은 2030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운동화 같은 경우도 아디다스의 이제 울트라 부스트 팔인데요. 마찬가지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운동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X세대 밀레니얼 세대를 보면 예전에 베이비 부모하고 다른 게 이런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사회적인 가치를 보고 소비 활동을 하고 구매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ESG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제 아까 그 ESG 펀드들 규모 물어보셨는데 네. 지금 분기별로 최근에 보면은 순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왼쪽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분기별로 전 세계 ESG 펀드의 잔고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ESG 펀드 잔고가 3조 9천억 불이 넘어갑니다. 거의 한 4조 달러 정도 돼요. 정말 많이 늘어났네요. 예,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한 4배 가까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ESG 투자가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러한 어떤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ESG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ESG를 기준으로 운용하는 저희 슈로더 펀드의 실제 성과 사례입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상품에 네. P투자 여객 펀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되실 텐데 이 펀드는 원래 2010년부터 운용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2017년 11월 딱 지금부터 딱 4년 전입니다. 이때부터 이 펀드 운용의 투자 목적 전략을 ESG 전략으로 바꿨어요. 자, 바꾸고 나서 최근 몇 년간 보시면 아래쪽에 연도별 성과 보시면 그 2017년부터 최근 4년 동안
매년 연도별로 이 시장 지수 BM 벤치마크 대비해 가지고 한 5%에서 뭐 12% 정도 연도별로 초과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최근 10월 말 기준 성과에서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기간이 단기에서 장기로 이렇게 길어지고 할수록 절대 성과도 커지고 있고 또 벤치마크인 MSCI 전 세계 지수 대비 상대 성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과가 계속 누적적으로 커지고 있고 상대 성과도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 펀드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바대로 이 펀드 규모 추이를 보시면 최근 10년 사이에 특히 최근 4년 중에 펀드가 빠르게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요. 급격하게 우상향하고 예, 있습니다. 급격하게 우상향합니다. 4년 동안 네. 규모가 50배가 늘었어요. 4년 전에 이 펀드가 1억 불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30억 불이 넘어갑니다. 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 펀드가 자금이 유입이 되는 모습을 지금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그 ESG 시장으로 그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ESG 투자 펀드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빨리 그 시장으로 좀 뛰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투자 대안으로서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ESG 투자에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네.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에 대해서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펀드는 재간접 펀드로 작년 7월 27일에 설정이 됐고요. 이제 한 1년 4개월 됐습니다. 재간접 펀드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또 다른 펀드가 있죠. 이게 바로 해외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역외 펀드입니다. 이 역외 펀드는 투자 목적이 슈로더가 생각하는 어떤 지속가능성 기준, ESG 기준을 충족하는 전 세계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간접 펀드는 안에 들어가 있는 역외 펀드가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재간접 펀드 안에서 환해지, 원달러 환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사실은 이 펀드 성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용을 하고 국내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펀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슈로더 그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의 어떤 그 투자 역량도 좀 궁금합니다. 그 슈로더가 지금 자산 운용사로서 그 ESG 투자에 대한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슈로더가 왜 ESG 운용에 또 강한지 그런 점도 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딱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우리가 어떤 특정 펀드, 어떤 펀드가 지속가능 투자, ESG 투자를 잘한다고 할 때 그냥 어떤 한두 명의 매니저만 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운용사 자체가 오랫동안 그 지속가능 투자를 잘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역량을 쌓아와야 되는 거죠. 네. 이 슈로더라는 저희 그룹은요, 1998년부터 ESG의 투자의 어떤 업력을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20년 정도 넘어가는 ESG 투자를 저희 운용에다가 통합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부분은 운용 인력들이 뭐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운용사니까. 네. 근데 ESG 투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한 20명 정도가 지속가능 투자 팀을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존재하고요. 이 사람들이 각각의 어떤 자기 경력이 다 합산하면 200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ESG 투자에서 또 중요한 게 기업의 경영에 관여를 좀 하거든요. 네. 2019년에 한 1750회, 전 세계 57개국에서 했고, 저희 그룹에서 운용하는 자산의 100%에 대해서 ESG 통합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ESG 전문 펀드도 있고, 그냥 표면적으로는 ESG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운용할 때 이제 이걸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눈에 딱 띄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유엔에서는 어떤 그 지속가능 투자를 하는 어떤 운용사를 평가할 때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어떤 그 기준에서 어떤 기준을 놓고 평가를 하는데 6년 연속 작년까지 연간 평가 등급 A+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A+. A+가 최상위 등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국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그 원조 나라죠. 그 나라인 영국에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 1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어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가 왜 ESG 펀드로서 잘하느냐
이 성과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작년 7월 27일 이후로 국내 재간접 펀드가 설정된 이후의 성과입니다. 올해 11월 10일까지 제가 이제 한번 끊어서 성과를 보고 있는데 약 한 1년 4개월 성과가 네. 지금 보시면은 45.2%입니다. 야, 예, 참조 지수가 37.6%인데 1년 4개월 동안 초과 성과만 한 7.6% 정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 1년도 29%, 최근 6개월도 11%, 연초 대비 지금 11월 10일까지 한 20.6%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 참조 지수 대비 한 2.5% 이상 초과 성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지난 최근 한 달 정도도 한 6.8% 정도의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조정은 좀 받지만 조금 조정받을 때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 반등하면서 수익을 잘 보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펀드의 규모가 1년 반도 안 됐는데 3천억을 넘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펀드 팔리기 어렵거든요. 네, 해외 펀드, 공모 펀드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공모 해외 펀드 중에서 이렇게 빨리 돈이 또 들어오는 펀드도 흔하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재간접 펀드는 사실 국내에서 한 1년 4개월 됐는데 해외에 있는 그 재간접 펀드에서 들어가는 피투자 여객 펀드는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최근 5년 장기 성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 5년 성과 보시면은 역시 초록색 그 실선으로 올라가고 있죠. 아래쪽에 회색이 이제 시장 참조 지수고요. 둘 사이가 벌어집니다. 벌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시장을 앞서는 초과 성과가 커진다는 이야기고, 특히나 이제 2017년 11월 무렵에 저희가 이제 ESG 펀드로 바꿨죠. 네. 바꾸고 나서부터 성과가 이렇게 계속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5년 성과는 155%인데 시장을 한 56% 정도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맨 왼쪽에 밑에 표를 보시면 2019년도도 32%, 시장을 5.4% 앞섰고 2020년도도 28.5% 수익을 내면서 시장을 한 12% 정도 앞섰고요. 올해도 지금 20.2%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10월 말까지 시장을 한 3.4% 정도 이 P투자 여객펀드 기준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펀드 규모가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지금 우리 돈으로 한 3조 6천억 원? 달러로 한 31억 불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규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펀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펀드 규모와 이렇게 그 성과가 꾸준히 성장해가는 모습 이제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이제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주로 펀드에는 어떤 종목들이 투자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글로벌 주식형 펀드인데요. 본부장님, 그 한국 기업도 좀 투자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같이 설명해 주시죠. 예. 그 결국 성과가 이렇게 잘 나온다면 도대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지 아셔야 되죠.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지역 대륙별로 보시면은 아메리카, 미국이 들어간 아메리카가 제일 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영국 신흥시장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국가별로도 보면 역시 이제 미국이 제일 큰 시장입니다. 네. 글로벌 펀드는 네. 한 41%. 그 다음 영국이 한 13.8%, 스위스, 스페인 이런 유럽 나라들, 대만, 홍콩 이런 아시아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은 이제 IT, 산업재, 금융, 헬스케어, 임의소비재 이런 순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펀드는 종목을 저희가 한 30에서 50개 안에서 좀 압축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현재도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한 40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당히 어떤 이 지속 가능 기업을 고르는 눈이 까다로워요. 까다롭게 높은 확신을 가진 기업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하고는 좀 비중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종목을 먼저 고르다 보니까 네.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보다 조금 덜 들어가고 유럽, 영국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제 그 배경은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어떤 사회적으로 친환경 기업들이 대우를 못 받았어요. 네.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제 좀 대우를 받고 있죠. 네. 전기차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친환경 또는 ESG 기업을 고르다 보면 유럽, 영국이 훨씬 많아요. 네, 좋은 기업들은. 예,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도 보시면은 모든 업종이 다 들어가 있지 않고요. 특히 에너지나 소재, 이런 유틸리티 이런 업종이 없어요. 네. 해외 그 펀드에 들어가 있는. 그 이유도 보면 결국은 어떤 그 ESG에 맞지 않는 기업을 빼다 보면 어떤 업종은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지기도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질문하신 거 추가적으로 계속 답변을 드리면 한 40개 종목이 들어가고 지금 이 화면에는 한 상위 10대 종목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0대 종목에는 잘 보시면은 이 화면이 좀 작습니다. 나중에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네. 보시면 첫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MS 오피스, 그리고 이제 구글을 이제 갖고 있는 알파벳.
그리고 이제 TD뱅크라든가 분질, 뭐 모르시는 이름도 있고, 대만의 가장 큰 반도체 회사 TSMC,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홍콩의 이제 AIA 보험사죠.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은 모르는 기업, 아는 기업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에 저희가 이제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알아보니까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한국 기업이 있느냐? 네,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ESG 펀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글로벌 40개 종목 들어가는 저희 ESG 펀드에 한국 기업이 없습니다. 왜 없을 것 같습니까? 왜 없을까요? 예. 한국 기업이 ESG에 좀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인가요? 네. 글로벌한 기준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ESG는 아직도 많이 앞서가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해외 기준으로 철저하게 ESG를 따지면 대부분 탈락합니다. 넘어가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친환경 기업들도 사회적인 이슈나 또는 어떤 그 지배구조 이런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만큼 엄선된 까다로운 기준으로 선별된 기업만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성과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국 기업이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지속가능 성장 기업을 중점적으로 편입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ESG 기업을 발굴하고 또 평가하고 또 편입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 프로세스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펀드가 ESG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통해서 분석하고 또 투자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가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 그 운용 인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회사가 네. 이런 그 글로벌 주식 펀드를 운영할 때는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2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투자위원회가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 2명이 함께 들어가서 나머지 5명하고 포함해서 7명이 있어요. 여기에는 특히 중요한 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저 지속가능 투자팀의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기업을 분석하고 평가할 때 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ESG 요인을 다 분석을 하고 같이 개입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슈로더라는 회사가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전 세계 11개 나라에 100여 명이 넘는 현지 애널리스트들이 그 나라에 있는 기업을 직접 만나서 평가하고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지속가능 투자팀 애널리스트 20명, 데이터 분석가 25명, 이런 팀들이 다 서포트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아주 방대한 어떤 인력, 조직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 프로세스, 간략하게 4가지로 딱 돼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면, 네. 모든 펀드는 항상 어떤 이 전 세계적인 주식들 중에서 이 주식은 ESG 기업일 거야 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좀 아이디어를 뽑아줍니다. 네. 보통 한 200개 정도를 저희가 받아요. 전체 그러면 유니버스가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유니버스는 전 세계 주식이니까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한 3,000개 정도 되고요. 네. 그 중에서 현재 나가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자기들이 보는 기업들 중에 이 기업은 ESG 기업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한 200개 정도 올려줘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지속 가능성 평가인데, 요게 슈로더만의 가장 차별화된 평가입니다. 네. 아까 보셨던 포트폴리오 매니저 2명 포함 지속 가능 성장주 투자위원 7명이 슈로더만의 그 지속 가능성 지수 SQ라고도 하고 Sustainability Quotient, 요 약자거든요. 네. 이 20가지 정도 질문 항목을 가지고 개별 기업을 다 디테일하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토론도 하고 이거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토론해가지고 절반 정도는 탈락을 시키고 절반이 통과하는데, 그렇게 남으면 100개. 이 100개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매니저 2명이 여러 가지 어떤 그 투자 타당성을 따집니다. 네. 뭐 리스크는 어떻고 밸류에이션 추가 상승은 할 것이냐 여력을 따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30에서 50개. 지금은 40개가 들어가 있죠. 네네.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을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요. 이게 지속 가능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제대로 안 하면은 네. 적극적으로 경영진을 만나가지고 고치라고 권고를 하고 관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포트폴리오가 운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운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단계의 그 지속 가능성 지수, SQ 분석 평가 체계입니다. 여기에는 4가지 큰 기준이 있어요. 환경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그리고 사회적으로 직원, 공급자,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공평 타당하게 대우를 하느냐, 그리고 기업 시민으로서 선량한 책임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리고 이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이제 신중하고 분별 있는 자본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네. 이걸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또 디테일하게 20가지
약 20가지의 예, 질문 항목이 옆에 있습니다. 질문이 엄청 많네요. 예, 화면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대략적으로 뭐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제품의 영향이라든가 또는 이제 직원이나 공급자들에 대한 어떤 대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네. 주주에 대한 어떤 그 이 수익을 위해서 얼마나 이 기업 지배구조를 잘 갖춰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20가지 항목을 가지고 물어보는데요. 이 20가지 항목을 다 통과하면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걸 통과 못하는 기업들이 아주 속출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잘 통과하기 어렵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곡선이 2개 나왔는데 통과한 기업의 어떤 주가가 5년 동안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리고 탈락한 기업의 주가가 얼마나 못 올라가고 있는지 실제 사례로서 한마디로 이렇게 나타나고 ESG 있습니다. 기업과 예. ESG 기업이 아닌 기업의 네. 주가의 어떤 예. 흐름을 네. 보여주는 차트라고 지금 보시는 바로 할 수 있겠네요. 여기 위에 상단의 네. 이 흐름에 네. 나와 있죠. 예. 올라가는 기업, 저게 이제 통과한 기업이에요. 통과한 기업을 넣었더니 실제로 주가가 한 5년 동안 한 170, 80% 정도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지속 가능성 지수 평가 실제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사례들이 좀 있는데 네. 시간 관계상 다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기 자료에 QR코드 같은 거 저거 스캔하시면 이 사파리콤이라는 케냐의 상당히 어떤 그 유명한 이동통신 회사가 있어요. 이 기업이 얼마나 그 ESG 요건을 잘 갖추고 있고 고객과 사회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영국의 뭐 스피락스 사코라든가 이런 어떤 배관 펌프 기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왔네요. 예. 요 기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우리가 흔히 일하시면서 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쓰잖아요. 네. 잘 아십니다. 기업 뭐 이 미국에 있는 엄청난 큰 테크놀로지 기업이고요. IT 기업이고 주가가 나스닥에서 잘 나가는 거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지속 가능성 요인이 뛰어난 ESG 기업입니다. 예, 왜 그러냐? 자, 환경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 아주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력 사업이 돼가고 있어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돈을 주로 벌고 있습니다. 요즘 MS 오피스가 아니고요. 네.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왜 그러면 중요하냐? 돈도 많이 벌어주고요. 기업들이 자체 서버를 갖고 있는 것 대비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90%나 줄일 수가 있어요. 90%나 예. 감소가 탄소 배출 가능하군요. 줄이는 게 지금 엄청난 그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직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직원들 그 이 성별 남자 여자 직원들 임금 격차를 다 공개를 했어요. 보통 기업들이 이런 거 공개 잘 안 하거든요. 네. 예, 여성 직원들이 적게 받고 있는 걸 공개를 안 하는데 공개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CEO 회장님의 평가에 따른 어떤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 평가 기준에 기업 사회 책임 목표와 기업 문화의 다양성, 직원 만족도 이런 걸 연계시켰습니다. 훌륭합니다. 예, 직원들이 네. 불만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예. 이 CEO가요 보너스를 덜 받아요. 예. 그리고 이제 수익이 나면 잉여현금 흐름의 3분의 1을 주주들에게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또 해주고. 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ESG 요인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바대로 매년 이익이 늘어나고요. 네. 예, 그리고 주가는 매년 올라갑니다. 예, 이런 기업이 지금 저희 슈로더 이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 넘버원 기업입니다. 예. 그 외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투자 프로세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30에서 50개 기업을 가져가고 있고요. 뭐 이런 사례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프로세스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우리가 기업을 ESG 기업을 잘 골랐는데 결국은 사후적으로 관리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후적으로 이제 이 기업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인도에 있는 HDFC 뱅크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네. 은행이죠, 사실은. 뭐 우리 농협은행 직원들처럼 이렇게 은행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은행이 고객, 직원, 사회, 주주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어떤 ESG 기준을 통과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네. 편입을 했는데 네. 2018년 말에 이 글로벌 회사 평가 웹사이트에 직원들이 그 생명보험 상품 교차 판매에 대한 어떤 실적 압박 때문에 불안전 판매에 어떤 우려가 있다고 이 소위 말하는 뒷담화죠. 회사 네. 뒷담화를 올린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언론에도 이제 공개가 되고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 운용팀에서 경영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이 보험 상품 교차 판매 때문에 불안전 판매가 나면 어떡하느냐. 개선책을 세워라 해가지고
회사가 저희 공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떤 그 불안전 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품 판매 행위의 기준 한계선을 설정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떤 그 논란이 좀 이제 가라앉았고 우려가 사라졌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이 그럼 계속 HDFC를 보유를 하고 있나요?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40개 아. 종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렇군요. 네. 네, 설명해주신 그 기업들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단순한 그 이윤 추구를 넘어서서 좀 더 공정하고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좀 정말 훌륭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갈수록 그 고객들과 시장이 이런 기업들의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면서 또 해당 기업의 매출과 수익에 또 기대를 초과하고 주식의 성과도 더 잘 나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그 유사 ESG 펀드들과 비교했을 때 이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만의 어떤 강점은 어떤 게 있을지 조금 투자 매력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좀 예.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어떤 요약도 되겠고요. 네. 예. ESG 펀드 좋다는데 왜 굳이 그러면 슈로더 네.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냐라는 거죠. 예. 자, 이제 ESG는 대세가 됐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년 동안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기후변화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어떤 전 지구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수가 없고 사회적인 어떤 갈등 그리고 어떤 그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또 기업 지배 구조도 많이 봐야 되죠. 그래서 ESG는 관심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펀드냐?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슈로더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운용사 차원에서 벌써 20년 동안 이 지속가능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연구와 노력을 하고 운용 조직을 갖추고 투자 프로세스를 잘 갖췄습니다.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그 체계적인 어떤 투자 철학이 있죠. 그리고 슈로더만의 고유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어떤 SQ 지수 평가가 있고 네. 또 편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경영 관여를 하면서 개입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후 관리를 하면서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난 4년 동안 저희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의 그 P투자 여객 펀드에 매년 연도별 초과 성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앞으로 뭐 조정도 받겠지만 결국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주식시장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시장보다도 훨씬 잘 올라가는 어떤 대안으로서 ESG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이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 여러분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가장 어떤 이 기여를 잘할 수 있는 어떤 현명한 어떤 효율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펀드로 많이 뭐 제 연금이라든가 투자를 다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고객분들한테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이 펀드를 한번 가져보시고 투자해보시고 판매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제가 드릴 말씀을 마치고 뒤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댓글창을 통해서 올려주신 많은 질문들 가운데서 몇 가지 추려서 좀 답변을 드릴 텐데요. 질문 시간 관계상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받고 그 세미나 후에 다시 본점을 통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올라왔습니다. ESG는 가치주 느낌인데요. 그 성장주 펀드라고 네이밍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예. 아주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이거 되게 예리한 질문이세요. 항상 이 펀드를 저희가 그 판매사에 들고 가면 네. 왜 성장주 펀드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ESG라는 개념은 사회 책임 투자 뭐 이러면서 약간은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혹시나 가치주가 아니냐 또는 왜 성장주냐 질문을 하세요. 이 펀드의 실제로 어떤 기업들의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의 가격 매력도,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뭐 네. 주가 수익 비율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가치주보다는 좀 높아요. 예, 가격이. 기업의 어떤 과거 실적을 놓고 보면은 어떤 그 가격이 절대 싸진 않습니다. 저렴하진 않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네. 이걸 성장주라고 저희가 이름 붙인 이유는 네. 지금 이 지속 가능성 요인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요. 네. 그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인입니다. 회계 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과거 자료에 나오지도 않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사회의 어떤 그 지배구조 같은 이런 어떤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는 어떤 이 비재무적 요인의 기업의 경쟁력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향후 기업의 매출이라든가 이익 성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네. 일반적인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비재무적인 ESG 요인을 잘 분석을 못 합니다. 예, 파악하기 어려워요. 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전망을 초과하는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이익 성장의 서프라이즈가 나타납니다. 네. 이 성장의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시장에서 기대한 것 이상의 주식의 성과를 내고 초과 성과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초과 성장을 한다는 의미에서 또 실제로 가치주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예. 그리고 미래의 어떤 이익 성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펀드는 성장주 펀드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변경은 주기가 정해져 있나요? 본부장님? 네. 이 포트폴리오 변경을 일부러 주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운용을 하면서 네. 종목을 매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지속 가능성 기준에 맞다고 넣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할 때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네. 경영 관여를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협조를 안 할 때도 네.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네. 추가적으로 올라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주가 상승 속도보다 너무 빠를 때, 네. 예, 그럴 때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상승 여력이 좀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팔거나 교체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지속 가능 성장 기업이 나왔을 때, 네. 이제 그럴 때 변경을 하기 때문에 주기는 없고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그러면 대신에 네. 과거의 어떤 운용 사례를 보면 네. 회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담겨져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네, 네. 수시로 확인은 하겠지만 네, 네. 일부러 종목을 좀 네, 심하게 네, 네. 예. 사고 팔고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목이 많이 안 들어가고 40개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확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확신이 높은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목을 대체할 거를 찾는 게 네. 금방금방 나오진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다른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다른 상품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 슈로더 유로 네. 펀드도 지금 농협은행에서 예.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슈로더 유로 펀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베스트셀러고 또 우리 농협은행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그 네. 부분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로더 유로는 이제 유럽이잖아요. 지금 이 유럽하고 미국의 입장이 네. 조금 다릅니다. 재밌는 게 올해도 사실은 S&P 500하고 유로스톡스 기준으로 보시면 S&P 500이 전고점 갱신을 많이 했습니다만 연초 대비 성과는 유로가 약간 더 성과가 좋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네. 한 16%, 15% 정도로 유로가 약간 더 성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유럽이 미국을 좀 따라잡았어요. 올해.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오랜만에 될까? 따라잡은 예, 것 오랜만에. 같아요. 예. 예.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거시경제적 차원에서는 유럽을 좀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를 이미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 하반기 가면 미국은 금리 인상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유로존은 좀 속도가 느려요.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네. 미국처럼 가파르지 않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유럽은 내년에도 금리 못 올리고 네. 양적 완화 그대로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화 네. 부양책이 환경이 좋은 거죠. 네. 예, 그런 가운데 또 하나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미국은 올해 피크를 찍었고요. 네. 미국의 성장은 내년에도 성장을 하긴 하는데 올해만큼의 성장률은 안 나옵니다. 약간 둔화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이 나쁘진 않았지만 미국보다 좀 후행해서 합니다. 백신 보급 속도라든가 경제 개방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네. 내년 성장률이 유럽은 올해보다는 좀 더 좋다고 봅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종합하면 유럽 주식은 내년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보다 유럽이 훨씬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진 않고 미국과 함께 가져가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 예. 단기적으로 유로가 좀 잘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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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잘 들었습니다, 네. 부장님. 네, 그러면 질문 저희 질문 답변하는 시간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 참석에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도 저희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슈로더 투신 운용으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